필드 15기 구현정 김도윤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까처럼 토크쇼 시작하기에 앞서 또 분위기가 살짝 다운돼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밸런스 게임을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편하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연봉 그대로 매일 6시 칼퇴 대 연봉 2배로 매일 야근. 제가 최근에 이 동일한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이직 제안이 왔었어가지고 연봉을 높여줄 테니 와라라고 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저는 연봉 그대로 매일 칼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야근은 어차피 해요. 어차피 하고 있어서 네. 칼퇴라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맡은 프로젝트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중요해서 연봉보다는 업무적인 걸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지금 경영진 쪽 보고되는 내용에 대해서 서비스 지표가 어떻고 지금 매출 상황이 어떻고 이런 좀 경영 관련된 관점에서의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경영진 보고를 할 때 PPT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숫자를 잘 가져와서 분석해서 보고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업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직무가 굉장히 넓고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다른 직무들과의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들마다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툴이 조금씩 달랐어요. 스타트업은 알려주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찾아서 어떤 플랫폼을 쓸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빅쿼리라는 데이터 두 번째 회사에서는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벤트 진행을 하거나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마케팅할지 고민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정말 다양한 데이터 툴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업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조건진님의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루시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로 누군가에게 물건을 준다면 그 데이터가 회사에 남겠죠. 15,000원 누가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 카카오가 가져가는 수수료 퍼센트는 모르지만 10%도 하면 1,500원 15,000원 매출에 10%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남을 텐데 우리 그래서 얼마 벌었어? 라고 하는 그 결제 데이터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선물하기를 더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다음 질문이 생기니까 선물하기 안에서의 이 클릭수가 얼마나 돼? 어떤 상품이 제일 잘 팔려? 왜 잘 팔려? 어떤 상품을 팔아야 돼? 유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죠. 그 외적으로는 결제에서 나온 전체 매출 데이터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현재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좀 가장 뜨겁다 핫한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도 되게 세분화돼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데이터 모델러가 있어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도 있는데 데이터 애널리스트 안에서도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가 있고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야가 되게 많이 나눠져요. 근데 제일 핫한 거는 GPT 모델이 아무래도 제일 핫한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의사결정 과정을 가진 AI나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10명 쓸 거 1명이 그 모델을 다루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데이터 분석과 코딩 분야에서 챗GPT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도 과제를 할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업에서 챗GPT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고 혹시 활용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례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코드 짜기 귀찮을 때 되게 많이 써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는 SQL인데 SQL의 쿼리 코드를 일단 로지컬하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코드를 짜놓고 GPT한테 오류를 찾아달라고 물어봐요. 거짓말을 자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로지컬한 부분이나 좀 더 효율화된 부분을 GPT가 알려주다 보니까 코드 작성할 때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목표나 좀 궁극적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AI나 딥러닝 모델들이 되게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중간 과정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사람과 저처럼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직무가 길게 봤을 때는 없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저는 경영 쪽에 가깝게 가고 싶어요. 의사결정권자가 돼야겠다 차라리. 내가 모델러가 못 될 거면 반대편에서 잘할 수 있었던 거. 대신에 산업공학이 갖고 있는 차이점은 나는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연습을 해봤으니까 내가 의사결정권자가 됐을 때 누가 얼토당토 않는 숫자를 갖고 왔을 때
다시 해와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영 과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데이터 관련된 공부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미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경영 쪽에서의 의사결정권자.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들 중에 데이터 관련 수업이 정말 많아요. 저도 매 학기마다 데이터 관련 수업을 듣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던 그 데이터 관련 수업들과 또 현업에서의 느끼는 그 데이터 분석,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학교에서 배우는 거 쓰려면 그 직무에 맞게 일반적으로 대학원에 가야 쓸 수 있고요. 산업공학에서 많이 쓰는 거 R이나 파이썬, 뭐 굳이 넘어가면 자바 정도까지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배웠던 거는 도움은 많이 돼요. 그 논리적인 사고, 코딩 자체를 하는 걸로 인해서 배우는 논리적인 건 도움은 됐었는데 실무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더 크고 그 로지컬한 부분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언어를 하던 코딩이 갖고 있는 문법이나 언어 베이스가 비슷하거든요. 그 안에서 배울 때는 로직만 배워도 현업에 왔을 때 남들, 그러니까 코딩을 안 해본 사람들과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거를 실무에서 쓰느냐? 네, 사실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생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좀 실무에 가까운 프로젝트의 느낌의 코딩을 연습을 하고 또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한데요. 흥미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혹은 책에서 읽는 코딩 되게 재미없고 저도 싫어해서 저는 책을 읽고 코딩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프로젝트를 그냥 개인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업의 내용이기도 한데 내가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냥 아니면 그냥 앱 하나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보를 찾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미 해놓은 선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책보다 잘 알려줘요. 일반적으로 뭐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고객 관리 관련된 CRM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됐는데 DB 이런 거 짤 줄도 모르고 뭐 프론트 웹사이트 만들 줄도 모르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했어요. 그냥 엑셀이라는 데이터는 자주 보니까 그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만 잘 보여주면 그게 프론트엔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 흥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해보는 게 책에서 배우는 거나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뭐 푸시와 팝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뭐 추출할 이거보다는 재밌을 거니까 푸시와 팝이 왜 쓰여야 되는지를 일단 흥미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 이거 이때 쓰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필드 멤버들과 또 유튜브로 보고 있을 사업 동학교들에게 데이터 관련 직무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 같은 거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데이터 분야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영진이 뭘 해달라고 할 때 왜 이걸 물어봤지? 라는 배경에서 시작해서 그 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데이터가 도구잖아요. 이거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많이 쓰이는 건데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뭐 저는 이런 경험 3가지와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해서 숫자를 넣어주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아마 자격증 같은 거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개인적인 추천은 데이터 분석에 뭐 어떤 분야든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SQLD라는 되게 간단한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사실 SQLD 땄다고 데이터를 잘하냐는 아닌데 내가 굳이 뭔가 목표가 필요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SQLD 같은 자격증 하나 놓고 SQLD 같은 자격증 하나 시도해봤다? 라고 하면 이제 내가 처음 데이터 직무를 어떤 회사에 가서 한다고 했을 때 내밀 수 있는 명함 같은 거가 되는 것 같아요. 필기 민망하네요 여기. 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한산업공학회 산하기관인 이 모임은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의 리더들이 될 대학생 산업공학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놓는 인적, 학술적 교류 단체입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렵네요. 그럼 정답은요? 필드. 네, 정답입니다. 그 재직자분 인터뷰 들으면서 이제 스타트업을 직접 시작을 하시고 관련해서 경영진의 이런 의사결정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런 흐름이 되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흐름을 잘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도 프로그래밍 과제를 하면서 정말 GPT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온전한 제 힘으로는 코드를 작성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미래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오늘 현업에서도 GPT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신다는 것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된 시간이었습니다.